네, 유전학적 기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간은 부모로부터 유전에 대한 정보를 물려받는데 이 정보는 신체 내에 세포에 저장이 돼가면서 이제 발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유전 정보로 인해서 인간의 수정란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개체로 성장하지 않고 부모와 유사한 신체적인 성격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이제 유전인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우리가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 각 세포들은 분열을 하면서 유전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. 이 결과로 접합체가 형성이 되는데요. 난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의 생식세포, 정자는 남성의 생식세포를 의미합니다.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접합체라는 이제 결합된 세포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난자와 정자가 결합될 때 난자에서 23개, 정자에서 23개 염색체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. 이 23개 두 개가 합쳐져서 46개의 염색체가 인간의 유전적인 잠재성을 결정하게 됩니다. 각 용어를 조금 살펴보면 염색체라는 거는 유전자로 이루어진 실 같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여러분 그림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유전자는 그렇다면 이제 유전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유전자는 DNA라고 하는 또 화학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DNA 검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. 이 DNA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그림 중에 보시면 이제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이제 화학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모의 어떤 특성이 자녀한테 전해지는 어떤 특성이 전해질지를 결정을 하고 이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23개 염색체 중에 22쌍은 상염색체라고 부르고요. 23번째 쌍이 성염색체입니다. 이 정상적인 여성의 성염색체는 여러분 그림 보시면 맨 마지막 23번째가 XX 염색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남성 같은 경우는 XY 염색체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보면 후성 유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 후성 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이제 DNA라고 하는 화학 물질의 서열 자체를 순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전자의 표현형이 변화돼서 이 변화된 표현형이 이제 유전이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유전자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유전자형은 한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성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이 유전자형은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. 표현형이라는 것은 이 유전자형이 밖으로 보여지는 한마디로 관찰 가능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일란성 쌍생아가 이제 다른 표현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유전자 같은 경우는 환경의 영향력을 기억을 해서 유전자가 달라진 특성이 이제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쟁 당시에 부모 세대가 굶주림을 겪었다면 이 DNA 자체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부모 세대의 유전자가 기억을 해서 자녀 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 세대로 유전이 돼서 이 자녀 세대 자체의 비만율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유전의 그런 법칙을 살펴보면 유전의 법칙 중에 제일 이제 첫 번째 한 가지는 우성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인간은 이제 유전자 중에 대립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. 이 대립 유전자라는 것은 염색체의 하나의 특성이 다르게 표현되는 선택적인 형태입니다. 예를 들면 머리카락 색깔이라는 한 가지 특성이 뭐 검은색이라는 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갈색으로 될 수도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발로 될 수도 있는데 이 염색체의 특성이 이런 선택적인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립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대립 유전자 중에서 그럼 갈색과 뭐 까망색 머리 중에 어떤 것이 유전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